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노원구 을 후보자 연설회 사회를 맡은 도승연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유권자들의 선택. 오늘 연설회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노원구 을 후보자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제4항에 따라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오늘 연설회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창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저는 기호 7번 무소속의 이창영 후보입니다. 네, 오늘 연설회에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 마이크 볼륨을 내리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양지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노원구 을 후보자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창영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류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출산율은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수직 낙하해서 현재는 작년에 0.72명이 되었고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래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이 2.1명이라고 그러는데 합계 출산율 0.7명은 그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 부모 세대 숫자의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추세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조만간에 합계 출산율이 0.5명이 된다면은 부모 세대 숫자의 4분의 1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작년이나 올해 태어난 아이들을 낳게 되는 30년 후쯤에는 합계 출산율 0.5명이 되었다고 그럴 때도 그 아이들 숫자의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신생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숫자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젊은 20, 30대 부모 세대 숫자의 3분의 1에다가 다시 4분의 1을 곱한 게 되니까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게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자면은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3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다면은 불과 6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 지금 다시 말하면은 30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대충 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70만 명의 10분의 1이 안 되면은 7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조금 전에 계산했지만은 한 6만 명 조금 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학 정원의 숫자는 입학 정원이 4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45만 명이 정원인데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7만 명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대학만 문을 닫겠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할 거 없이 다 대다수가 문을 닫게 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과가 지금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치료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소아과의 경우도 뭐 몇 분의 1로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불과 20, 30%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소아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숫자의 뭐 5분의 1 이렇게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들면은 유지될 수가 없죠. 대학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대다수가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는 무슨 맨파워가 있을 것이며 무슨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폭망하고 세금도 거치지 않고 또
노인 세대의 연금도 지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 유튜버,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태극기가 녹아내리는 것을 소위 말하는 썸네일, 제일 첫 번째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세계 최초로, 역사상 세계 최초로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참으로 태평합니다. 그저 말로는 저출산 위기라고 하지만은 국가적인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재작년에 학교 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대략 한 1.26명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자 기시다 총리가 작년에 차원이 다른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2030년이 되기 전까지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정치적인 수사만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 운동권 청산, 이거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환경을 개선하려면은 지금 젊은 세대 부모들이 가장 출산의 장애 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게 바로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원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노원구를 보육과 교육의 시범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자이자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이미 많이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노원구는 노원구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계동의 학원가가 유명합니다. 소위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유능한 학원 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방과 후에 인터넷이나 대면으로 아이들이 집단이나 그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또 핀란드의 방식을 빌려가지고 핀란드에서는 학업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개별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흡수해가지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요즘에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공공시설로 확충을 해가지고 보육에 있어서도 젊은 부모들이 보육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게끔 하면은 그렇게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줄인다면은 저출산의 큰 장애 요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노원구에서 시범 특구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거기서 나온 노하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 최대 위기인 인구 소멸의 그 위기를 우리가 미연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정치권은 기득권 정치, 특권 정치, 진영 정치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는 뭐냐? 바로 국회의원 한 번 하면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하겠다고, 계속 하겠다고 나섭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무슨 그 개인의 자리입니까? 핀란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스웨덴처럼 한두 번 국회의원 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국회의원을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급여인 세비는 우리 현재 우리 일반 근로자 급여의 3배가 훨씬 넘는, 평균의 3배가 훨씬 넘는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진은 9명이 됩니다. 스웨덴이나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은 개인 비서가 없다고 그럽니다. 공동 비서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비서가 9명이나 되고 그 국회의원 비서들의 임금만으로 1년에 5억 이상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의원 딱 한 번만 하고 세비도 뭐 법률에 의해서 다 나오겠지만은 제가 3분의 1만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해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이 불도록 제가 그러한 노력을 이끌고 국회가 그렇게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사라지고 정치권이 그렇게 정화가 되면은 입법부, 행정부나 사법부 역시 비리가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다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나라의 초유의 이기인 초저출산 이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호 7번 무소속의 이창영 후보자의 연설회였습니다. 후보자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연설회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연설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5일과 6일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본투표는 4월 10일에 실시됩니다.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을 후보자 연설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